나는 아이들의 말을 잘 듣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있는가? 아이들의 말이 아빠의 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야 한다. 우리 집의 평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책은 15만 부 베스트셀러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의 김범준의 자기 반성 에세이입니다. 새 아이의 아빠로 그동안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인지도 모른 채 관계 속에서 방황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신처럼 아이와 멀어지는 아빠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방문을 닫은 후에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후회하면 늦는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족 행복을 위해 아빠의 말하기 연습을 시작해보자.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박사는 조선일보에 연재한 칼럼에서 인간을 포함한 거의 모든 동물에게 자식을 돌보는 일은 대체로 암컷 몫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수컷은 짝짓기 후 서둘러 자리를 뜬단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자식을 돌보는 아빠, 즉 수컷이 있긴 있다는데. 국제학술지 동물행동에는 자식을 돌보는 아빠 거미의 행동이 보고되었다. 중남미 열대에 서식하는 이 왕거미의 수컷은 짝짓기를 마친 후 암컷의 거미줄 위에 천막 같은 거미줄을 치고 머물며 알집 주위의 거미줄을 수리하기도 하고 알집 위에 떨어진 빗방울을 털어내기도 한다. 연구자들은 긴 다리를 빼곤 먹을 게 별로 없는 수컷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벅진 몸매를 지닌 암컷들이 너무 자주 포식동물에 잡혀먹히는 바람에 아빠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식 양육을 떠맡은 것으로 추정한다. 인간 사회도 그렇지만 급해져야 아빠들이 나선다. 칼럼의 마지막 문장. 급해져야 아빠들이 나선다라는 말에 빵 터졌다. 한편으로는 나를 돌아보며 부끄러워졌다. 지금 아빠 거미보다 더 급해졌기 때문이다. 17, 16, 14. 사춘기 아이들 셋의 아빠인 나에게 최근 걱정이 생겼다. 아이들에게 소외받는다고나 할까? 뭔가 엉망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앞으로 편하게 대화 한번 못하는 사이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은 점점 더 나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행복을 줘야 하는 존재다. 그런데 나는 행복은커녕 제대로 된 관계도 맺지 못했다. 엉망인 관계를 알아챘으니 급하긴 한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몰랐다. 평소에 다정한 관계를 맺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빠라고 한 것이 고작 성적이 나쁘면 신경질 내고 성적이 좋으면 용돈 주는 정도가 전부였다. 대화는 어땠을까? 아이들은 아빠의 칭찬보다 무관심을 더 선호하는 눈치였다. 칭찬이 짜증으로 격려가 훈계로 이어지는 아빠의 말투에 진저리 친다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일터에서 생긴 짜증을 집에서 아이에게 쏟아내는 아빠. 뭐 이런 놈이 있어? 라며 거친 말도 마다하지 않는 아빠. 심지어 아내에게도 퉁명스러운 태도로 말하는 남편. 그게 바로 나였다. 자녀에게 야라고 부르는 일조차도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저작거리의 불량배처럼 욕을 해댔다.
아이의 잘못이 그 무엇이든 그건 아니었다. 기준 미달의 아빠였다. 서양에선 애인을 베이비라고 부른단다. 그게 누구든 절대적인 사랑을 주고 싶은 대상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처럼 아이는 조건 없는 사랑을 상징한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나는 착각했다. 평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해둔다면 가끔은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여겼다. 아무리 100번 사랑을 표현해도 단 한 번의 말실수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몰랐다. 모르는 게 어디 그뿐이었을까. 아이들이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관계 유지에 중요하다는 것도,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다는 욕망보다는 괜찮은 부모로 살겠다는 겸손과 성실이 아이와의 관계에 훨씬 더 좋은 덕목이라는 것도 몰랐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겸손했어야 했다. 모르면 알기 전까지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거칠고 냉정하고 미뚤어진 말을 쏟아냈다. 아이들의 마음 한구석에 구멍을 뚫어놓는 돌이킬 수 없는 말들. 부끄럽고 또 미안할 뿐이다.